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보육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원장 선생님들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지면으로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뵐 예정인데요. 저를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민들레꽃처럼 민들레 원장쌤 아니면 민들레쌤이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그리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1강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보육 철학을 반영한 연간보육계획안의 작성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연간보육계획안을 작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나요? 자, 평가제에서는 1-2에 보면은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연간보육계획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무엇을 반영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평가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간보육계획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평가제에서 원하는 반영 사항이고 꼭 반영해야 되는 내용이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나와 있듯이 연간보육계획안에는 표준보육 과정을 기초로 해서 어린이집 또는 원장님의 보육 철학을 연간보육계획안 안에 반영했냐 안 했냐 여부를 볼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 계절적 특성, 우리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해서 연간보육계획안 안에 넣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의 영유아 특성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런 게 연간보육계획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수립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연간보육계획안을 기초로 해서 연간보육계획안을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월간보육계획안, 우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거 주간보육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월간이나 주간이나 일일 보육 계획안 중에 셋 중에 한 가지만 우리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연간보육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반영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표준보육 과정을 기초로 해서 연간보육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표준보육 과정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표준보육 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유아들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표준보육 과정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해서 우리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을 살펴보면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조화롭게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민주적인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0세에서 2세에 관한 표준보육 과정의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표준보육 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은 자,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생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또 상상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그 목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보육과정 안에 있는 누리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똑같이 누리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심신의 건강,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서 인성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민주적인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 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놀이는 우리 영유아의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과 일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즐겁게 배워가는 과정이 놀이라는 거죠. 이러한 거를 연간 보육 계획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여기는 0세부터 2세의 표준보육가정 목표보다는 이 누리가정의 친구들, 유아반 친구들은 다 기른다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용어를 보고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기초 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연간보육계획 안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될 표준보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연간보육 계획안 안에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이라고 하면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원장 선생님의 보육 철학도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 선생님의 보육 철학이 인성을 가지고 싶다. 기본 생활을 기르고 싶다. 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이 되고 싶어. 나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질 높은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조성해주고 싶어. 아, 나는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친화를 가지고 더 넓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또 원장 선생님들께서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을 반영하실 때 또 어떠한 거를 가지고 가시나요? 원장 선생님들께서는 오감놀이도 하실 것이고 다양한 현장학습 경험도 하실 것이고 도서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고 이런 다양한 원장님의 운영 철학을 보육 철학을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을 연간 보육 계획 안에다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성이랑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 많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어린이집의 지역적 특성도 있습니다. 아, 우리 동네에는 여름이면 물놀이 개장을 해줘. 아, 우리 동네에는 벚꽃놀이가 있어. 뭐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거죠. 자, 어린이집 특성은 우리 어린이집이 농촌에 있는지 도시에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유형별에 따라서 규모가 큰지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연간 보육 계획 안에다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누구다? 주인공은 영유아다. 그래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하고 반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하는데 여기에서 연령도 고려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사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일상적인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반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놀이에서 무엇을 갖고자 하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가자면 연령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어때요? 내 반 아이들의 구성이 원령이 조금 빠른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그리고 또 늦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계획을 세우면 이러한 거를 고려해서 연간 보육 계획 안에다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연간 보육 계획안 작성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자, 연간 보육 계획안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서식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양식은 양식일 뿐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간 보육 계획안 안에 아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항을 각각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표준 보육 과정 안에 원장님의 보육 철학도, 지역적 특성도, 계절적 특성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특성, 영유아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보육 계획안을 작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잘 살펴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월이 있어요. 저는 지금 5월이라는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할 겁니다. 연간 보육 계획은 저희가 주기별로 있는데요. 3월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연간 보육 계획안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할 때, 자, 5월이라고 저는 주제를 잡았어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주제라고 선정하셔도 되고 아이들의 일상적 경험, 흥미, 요구, 관심을 반영해서 놀이명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간 보육 계획안은 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보고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월 달에 우리 어린이집의 연간 보육 계획안을 살펴보면은, 자, 보통 5월에 어때요? 우리가 절기가 있죠. 어린이날도 있을 것이고 어버이날도 있을 것이고, 자, 중심적으로 가족의 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명 주제를 나와 놀아요, 내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놀이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보육 계획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다? 표준 보육 과정을 기초로 하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언어 영역, 신체 영역, 쌓기 영역, 음률 영역, 예술, 미술 이런 것들이 다 표준 보육 과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연간 보육 계획안에 대해 작성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를 보면은 신체 운동, 건강 이러면 지금 주제가 뭐예요? 아, 내가 나랑 논대. 그래? 좋아. 나는 내 나이만큼 종이 블럭을 쌓아보아요 하고 할 거야. 이게 선생님들이 놀이 활동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표준 보육 과정에서 의사소통, 나의 소중함을 안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활동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사회관계, 친구야 고마워.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라고 하는 게 사회관계라는 거죠. 이런 표준 보육 과정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들이 활동명을 계획을 수립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보육 철학. 자,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의 보육 철학은 자연과 함께 놀아보는 숲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장님의 보육 철학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기르고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육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에 맞는 원장님의 또는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을 반영해서 여기다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계절적 특성, 명절, 절기가 있어요. 아까 5월의 주제를 선정할 때 가정의 달, 가족의 달. 자, 나를 알아보아요. 그러면 나와 친구를 축하해. 어린이날 우리 많이 파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더 적극적인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친구를 축하해, 엄마 아빠 날 축하해,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놀이 활동명으로 접근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반 특성, 그다음에 영유아의 특성, 아이들이 사전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애들이 흥미로워서 즐거워야 돼요. 놀이는 즐거워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간다, 삶이다, 알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공룡아 놀자, 뽀로로야 같이 가, 여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반 만 2세 아이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공룡이라는 놀이 활동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영해 줘야 된다? 온 보육실 환경에다가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만한 공룡의 사진이라든지 공룡의 책이라든지 공룡 인형이라든지 공룡에 관련된 노래를 틀어주거나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주는 게 영유아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와 요구를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역적 특성. 자,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는 지금 원장님의 보육 철학이 다양한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웠으면 좋겠어 라는 보육 철학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는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미니 도서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적 특성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중동 지방에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 정도는 떠오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국의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지 4년이 되더라도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하루에 30cm, 그 다음에 15주가 되면은 3주가 지나면은 1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들이 이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기다릴 동안은 열심히 정성을 가꾸고 물도 주고 그랬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4년의 시간이 저는 영유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수백 미터 지하 땅속 수백 미터 넓은 곳까지 우리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모소대나무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 좋은 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여기까지 연간보육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연간보육계획안을 기초로 해서 자, 하루 보육 일과 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하고 일상생활 놀이 활동을 조화롭게 구체적으로 잘 놀 수 있는지 보육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의 준비물 보육일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좋은 마음으로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민들레 원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